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다룰 프리다이빙 장비는 스노클입니다.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노클이 꼭 필요한가요? 정답부터 말씀해드리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부터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탄트 웨이트, 수직 자명이죠. 다이나믹, 수평 자명이고요. 스태틱, 수면에서 숨참기, 이런 컴페티션 종목에 들어가는 프리다이빙만 하신다고 하면 스노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플로트 시스템, 즉 부력이 있는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고 호흡기, 입을 수면으로 위치한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노클을 사용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노클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접해봤는데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스노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꼭 정식 경기가 아니라고 해도 앞에 언급한 종목들을 연습해야 하는데 다이빙 포인트에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플로트, V라고 할게요. V가 있는 포인트까지 헤엄쳐 가야 하는 경우죠. 고개를 들고 수면에서 헤엄치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파도나 너울까지 있다고 하면 정말 힘들겠죠. 이런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즉 펀다이빙을 할 때 필요합니다. 펀다이빙 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즐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프리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스노클은 필수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인지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프리다이빙 할 때는요, 입수 전에 스노클을 입에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스노클은 오직 수면에서 이동간 또는 다이빙 전 위에서만 사용하게 되고요. 이유는요, 저희는 스노클러가 아니기 때문에 수면에서만 헤엄을 치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 동안 자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중에서 수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수중에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물론 버디가 구조해서 수면 위로 상승했겠죠. 스노클을 물고 의식을 잃고 근육 경직까지 온 상태에서 호흡이 없을 때 물고 있는 스노클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놓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소생호흡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적으로는 스노클을 입에 물고 다이빙할 경우에 스노클을 무는 힘, 에너지 소모죠. 산소 소모로 바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물의 저항 때문에도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저희는 입수 전에 항상 스노클을 입에서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노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스노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다이빙에 최적화된 단순한 구조, 스킨다이빙 또는 스노클링에 최적화된 편의장치가 있는 구조로 보시면 돼요. 먼저 프리다이빙 전용 스노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장치가 없는 단순한 구조예요. J자 형태로 휘어져 있는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스노클을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볼까요? 구조는요, 대롱과 마우스피스로 되어 있는데 각 부품의 재질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굳이 또 나누어 보면 첫 번째, 하드한 플라스틱 재질의 대롱과 하드한 플라스틱 재질의 마우스피스로 이루어진 제품. 대롱과 마우스피스가 모두 하드한 제품이죠. 두 번째는요, 하드한 플라스틱 재질의 대롱과 소프트한 실리콘 재질의 마우스피스로 이루어진 제품. 대롱은 딱딱한데 마우스피스는 부드러운 제품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롱과 마우스피스가 모두 소프트한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프리다이빙 입문과 동시에 저희는요, 꽤 오랜 시간 스노클을 물고 즐기게 됩니다. 훈련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요, 장시간 입에 물고 있으면 입이 아파오는 건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게 스노클 선택의 요점이겠죠.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우스피스는 무조건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대롱의 재질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사실 이건 사용해 보신 분들마다 후기가 진짜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관적인 내용을 많이 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대롱이 하드한 제품을 선호하는데 우선 장점부터 볼까요? 프리다이버들 대다수가 스노클을 별도의 홀더를 사용하지 않고요.
마스크 스트랩 사이에 넣어서 고정을 해요. 그리고 호흡을 하게 되죠. 스트랩이 조이는 장력에도요, 대롱 내부의 지름이 변함없이 원상태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호흡이 편한 편이에요. 그리고 다이빙 시 물의 저항을 받아서 얼굴 뒤쪽으로 스노클이 살짝 돌아가긴 하지만 물의 저항이 최소화되면요, 자리를 잡기 때문에 크게는 다이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급하강하거나 급상시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점은요, 실리콘 재질의 대롱보다 비교적 무겁습니다. 가벼운 제품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고요. 최초에는 수중에서 물의 저항을 강하게 받아서 후드를 쓰지 않는 경우에 고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드를 쓰게 되면 스노클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장시간 사용할 때요, 마스크 스트랩의 장력에 눌려서 대롱이 닿는 머리, 귀, 얼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시에 형태 변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애매하게 자리를 차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은 부드러운 실리콘 대롱의 스노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점은요, 우선 무게가 가벼운 편이고요. 후드를 착용하지 않아도 고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고요. 수납의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돌돌 말리기 때문에 수납성이 굉장히 좋죠. 장시간 사용해도 닿는 부위에 눌림이 적어서 비교적 편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단점은요, 마스크 스트랩이 대롱을 누르는 장력 때문에 내부 지름이 줄어서 호흡이 약간 불편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두 가지 타입의 스노클을 장기간 모두 사용해 봤기 때문에 느낀 점이고요. 처음부터 실리콘 대롱을 사용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스트랩이 누르는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 형태 변형이 와요. 그리고 물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아서 심하게 덜렁거립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말이죠. 제가 실리콘 대롱 스노클을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 덜렁거림 때문이거든요. 다음은 마우스피스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마우스피스의 경우 무조건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그 크기인데요. 입의 구조 역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작은 제품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것 또한 다양한 제품을 실제로 접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피스가 클 경우에 무는 힘은 덜 들어가요. 대신에 장시간 착용할 때 좀 버겁죠. 입이 불편하게 되고요. 스노클을 입에서 제거하거나 다시 무는 과정에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되다 보니까 입 주변 근육이 너무 과하게 움직여서 마스크 사이에 틈이 생겨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우스피스가 작을 경우에는요, 무는 힘이 자연스레 더 들어가요. 안정적으로 물기 위해서. 장시간 착용하면 턱 관절이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장비의 경우에는 주변의 지인들한테 양해를 얻고 사용해 보는데 주저없이 말씀하셔도 잘 빌려주세요. 스노클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죠. 입으로 무는 장비다 보니까 선뜻 빌려달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고 스노클의 내구성이 다 되었을 때 혹은 분실했을 때 다른 제품을 접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형태의 스노클을 동시에 구매해서 사용해 보고 본인한테 맞는 스노클을 찾아서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스노클은요, 첫 번째 대롱이 하드한 제품, 이 제품은 스포라서 브랜드의 브리즈라는 제품, 그리고 마레스의 듀얼 베이직입니다. 두 번째 대롱이 소프트한 형태의 제품은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랜드별로 이제 형태나 무늬, 길이 등은 살짝 틀릴 수 있는데 흡사합니다. 조금 특이한 형태를 보면 부샤의 스파이 스노클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구매한다면 저는 스포라서 브리즈 그리고 부샤의 스파이 스노클 이 두 가지를 구매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피해야 하는 형태의 스노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또는 스노클링, 스킨 다이빙에 최적화된 스노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구조를 보면요, 상단에 파도가 칠 때 물 유입을 최소화해주는 웨이브 가드가 달려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또 드라이 캡이 달려있어서 스노클을 물고 입수했을 때 압력에 의해 캡이 닫혀서 물 유입을 막는 장치가 달려있는 제품이 있고요. 하단에 마우스피스를 물 때 용이하게끔 해주는
주름간이 달려 있는데 스노클링용과 스쿠버 다이빙용은 길이와 강도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마우스피스 부분에는 스노클에 물이 유입될 경우 적은 노력으로 배출을 돕는 퍼지 밸브가 달려있는 제품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스크와 스노클을 연결해서 고정시켜주는 홀더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웨이브 가드 같은 경우에 파도나 너울이 심할 때 도움은 될 거예요, 분명. 근데 수중에서 물의 저항을 더 많이 유발을 하게 되겠죠. 드라이캡의 경우 스노클을 물고 입수했을 때만 용이한 제품인데 저희는 스노클을 뱉고 들어가죠. 만약에 스노클을 물고 들어간다고 해도요, 얕은 수심에서만 효율적인 장치입니다. 스노클을 물고 드라이캡이 닫힌 상태에서 스노클 안에 공기 공간이 생긴 상태죠. 이 상태에서 깊은 수심에 들어가게 되면 스노클 안에 있는 공기도요, 저희 몸에 공기 공간이 되어서 압력에 영향을 받죠. 스노클 안의 부피가 수축을 해서요, 입안에 있는 공기와 혓바닥을 강하게 잡아당길 거예요. 당연히 다이빙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주름간의 경우 스노클을 제거하고 입수했을 때 물의 저항 때문에 심하게 요동을 쳐서 다이빙을 방해하게 되고요. 퍼지 밸브는 스노클 안에 물을 빼기에는 좋은데 역시나 수중에서 물의 저항을 더 유발하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스노클은 어느 방향에 착용해야 할까요? 오른쪽? 왼쪽? 정답은요, 이퀄라이징 하는 손 방향입니다. 만약에 이퀄라이징 하는 손과 반대 방향의 스노클을 착용하게 되면 스노클을 제거하는데 활동작이 크게, 즉 에너지 소모가 크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하죠.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저희는 입수하기 전에 스노클을 제거하고 수면에서 이퀄라이징을 시행하게 되죠. 이 모든 동작들을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퀄라이징 하는 손 방향의 스노클을 착용하게 되는 겁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스쿠버 다이빙을 먼저 시작하신 분들 중에 스노클은 무조건 왼쪽에 착용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틀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스쿠버 다이빙 할 때요, 호흡기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스노클을 왼쪽에 착용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남들과 다르다고 모두 틀린 건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요. 좋은 건 흡수하시고 안 좋은 건 분리수거해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해가 잘 안 가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